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 한때 중국 다음으로 바이러스 확진, 희생자 수가 많았던 국가. 이 국가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수식어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3월, 희생자가 넘쳐나던 북부 베르가모의 화장장 앞에서 군용 트럭이 줄지어 시신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 장면은 비극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유럽 이웃 국가들로부터도 외면당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하지만 9월 현재 수치로 나타나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꽤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입니다. 여전히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이지만 하루 1만 명에 육박했던 3, 4월을 생각하면 선방한다고 평가할 만한 성적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1만 명을 넘어서며 사실상의 2차 확산기에 진입한 스페인,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견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21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의 자료를 보면 최근 14일 기준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스페인 300.5명, 프랑스 192.5명, 벨기에 116.1명,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등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3월과 9월, 이탈리아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탈리아 방역정책을 설계한 윌터 리치아르디 보건국 고위자문관은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핵심 요인으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집단 발병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밀접 접촉자 추적, 검사, 격리 등을 꼽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적극적인 감염 의심자 추적과 광범위한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현지 방역당국은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밀접 접촉자들을 찾아내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일 때는 곧바로 격리 조처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명 안팎에 이르는 검사자 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1일 검사량은 인구 대비로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국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도 방역당국이 발빠르게 개입해 위험지역 전체를 격리함으로써 확산 고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유사시 방역당국의 대처 능력이 3월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방역정책은 상당 부분 한국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WHO 이사회에서도 활동하는 리치아르디는 한국 모델을 배우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최악의 바이러스 위기를 겪던 지난 3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 한국의 코로나19 그래프를 비교하면 할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치아르디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 모델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이후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알려주는 휴대전화 앱 등이 속속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정부의 개인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이탈리아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탈리아 국민의 마스크 착용률이 90% 이상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국제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탈리아 정부의 재확산 경계태세도 높이 살만합니다. 유럽 다른 나라들이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입국자 의무 격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이기 시작했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WHO에서 권고한 14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습격을 받아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은 바이러스가 통제불능 상태로 재확산할 경우 그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한 전문가는 짚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가 현 상황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인접국들이 모두 2차 확산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 그 여파가 언제 이탈리아에 밀어닥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가 재확산을 피한 게 아니라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보건 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고등보건연구소는 지난 18일 발표한 주간 바이러스 동향 보고를 통해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잘 통제하고는 있으나
천천히 점진적으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전국 초중고의 대면 수업 재개가 향후 바이러스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해봐야 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한국의 K방역을 적극 시행한 유럽 국가에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이 20여 년간 제기해온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이 문제가 식별번호 부여로 결론날 전망입니다. IHO는 바다를 특정 지명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방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더 이상 IHO 표기를 근거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21일 외교부와 IHO에 따르면 IHO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돋이 해안과 바다의 경계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회원국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해왔습니다.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제3판까지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남북한과 일본은 IHO 사무총장 주재로 작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 두 차례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IHO 사무총장은 바다에 지명을 부여하는 대신 고유번호로 식별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양국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안과 바다의 경계 정보를 담은 S130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자고 했습니다. 디지털화 시대에는 이름보다 숫자가 전자항해 등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하는 데 유용한 만큼 모든 바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자는 방안으로 이 경우 동해나 일본에 둘 다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I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S23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IHO 안건은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되는데 무엇보다 분쟁 당사국인 한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H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무총장의 제안들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일본도 의견서에서 IHO 사무총장과 회원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북한도 IHO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동해로 표기한 비율은 2000년대 초 약 2%에 불과했지만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조사에서는 4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일본 측은 동해 표기가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교도통신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IHO가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IHO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디지털 시대 대응을 이유라고 했지만 IHO를 무대로 한 일본과 한국의 대립을 끝내고 싶다는 의향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IHO가 표기를 변경하더라도 민간이 제작하는 일반적인 지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 측은 앞으로도 병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국제사회에서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해가 숫자로 바뀌면 한국이 동해 병기를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이날까지 연휴라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본 누리꾼은 자국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했다고 지적하거나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일본 기사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안이 정리될 때까지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일본해라고 호칭했는데 왜 새삼스럽게 동해도 병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누리꾼의 의견이 덧붙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의 명칭으로 불평하는 나라, 전 세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며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표기를 단번에 밀어냈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외교적 성과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동해 병기를 막았지만 한국은 일본에만 인정했던 국제표준의 해도는 잃게 된 셈입니다. 결국 한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숫자 표기가 확정되면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표준 제정으로
일본해로 쓰였던 지도가 자동으로 동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동해 표시를 각종 지도 위에 표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웠던 S23을 대체할 표준이 되는 S130에 동해라는 병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일본해를 지우고 S130 동해의 명칭이 표준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